예, 10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뭐 어제에 이어서 숨고르기 양상인데요. 코스닥이 오를 때는 좀 더 올랐다가 밀릴 땐 좀 더 밀렸다가 변동성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납니다. 코스닥의 이제 섹터 영향들이 이제 크기 때문에 그렇죠. 예, 코스닥이 조금 밀려 있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에 전략들 머닝 섹터 종목 전략 세우겠습니다. 정석현 신한투자증권 구로지점 PB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관심 있는 종목들 좀 고민하도록 하죠.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삼양식품 오늘 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기업입니다. K푸드 지도주로 등극할 수 있을까인데요. 삼양식품 오늘 뭐 20% 가까이 지금 오르고 압도적인 성장세를 나타나고 있는데 내용 좀 얘기해 주시고 설마 그렇다고 삼양식품 오늘 사자는 건 아니겠죠? 그죠? 네. 뭐 앞서 다른 분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 자체의 실적은 뭐 매분기 항상 역대급 실적을 계속 찍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K푸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매출 비중 중에서 해외 수출 비중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삼양식품이 지금 이렇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잘 나오고 전년 대비해서는 훨씬 잘 나오고 있는 이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삼양식품의 매출 비중 중에서 거의 80%가량 자체가 해외에서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이게 실적이 추가적으로 견인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길게 얘기할 필요 없는 거죠. 삼양식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얘기해서 그러면 삼양식품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오늘 삼양식품을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건 매수할 건 아니다. 그러면 K푸드 가운데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은요? 뭐 삼양식품 관련주로 예전부터 계속 핫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S&D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소스 만들면서. 네, 맞습니다. 삼양식품에 들어가는 불닭볶음면의 액상 소스나 분말 스프를 만들어내는 기업인데 오늘 주가가 되게 많이 빠지고 있어요. 삼양식품이 20% 오르면 이 회사도 15%, 10% 올라야 되는데 왜 11% 빠지는 거예요? 일단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컨센 대비해서도 잘 나온 실적을 보여줬던 거에 비해서 S&D가 이제 최근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예상치랑 거의 부합하는 수준에서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뭐 삼양식품 그 자체의 성장성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시점에서 이제 좀 대비되는 주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전히 뭐 지금 자막에서는 좀 보여줬는데 전분기라기보다 이제 전년도 동일 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거의 50%, 영업이익은 거의 9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성장을 해왔던 기업이에요. 이제 1월 초부터 해서 주가가 한 4만 원대였는데 뭐 어제까지만 해도 주가가 거의 10만 원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한 2.5배 정도까지는 올라왔었던 기염을 토하는 주식이었고 아직까지도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불닭볶음면 자체의 매출 성장세도 두드러지고 있고 삼양식품이 이를 위해서 신공장을 증설해가지고 올해 6월부터 내년까지 계속해서 가파 확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처럼 S&D도 이거에 맞춰가지고 공장을 계속해서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 대비해서 한 25%에서 30% 정도 가량으로 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부 다 이제 불닭볶음면 소스 공급하는 부분에서 기인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가가 빠지는 건 뭐 노이즈로 인해서 빠지는 걸 수는 있지만 충분히 봐도 괜찮다라고는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삼양식품이 오르면 S&D를 딱 봅니다. 그 기회를 보는데 그죠? 좀 들어올라 있으면 S&D를 사는데 오히려 많이 빠졌어요. 그죠? 근데 실적에 대한 뭐 시장에서 해석인데 그 부분이 큰 차질이 아니라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죠? 뭐 공장도 계속 풀카파로 돌아가고 있으면 충분히 뭐 지금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태양광도 요즘 정책 모멘텀으로 인해서 강한데요. 태양광주의 진짜 모멘텀은 대선 정책 모멘텀이 아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 있죠? 그럼 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선 정책 관련된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실질적인 숫자에서 오는 기대감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 이제 대선 후보분 중에 한 분께서 이제 신안군에서 있었었던 햇빛연금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예전에 언급을 했었던 게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이 기업
이 태양광단에 있는 기업들의 직접적인 호재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미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업계에서 지금 각광받고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실적 부분에서 급격하게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정책 테마가 아니라 외부에서 나오고 있는 펀더멘털에 기인한 주가 네. 확장, 그거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풍력도 그렇대요. 뭐 사실은 태양광은 최근에 좀 주목을 받았지만 풍력 같은 경우 사실 거의 존재감 없. CS 윈드 같은 경우 사실 존재 못 받았는데 실적 엄청 좋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도 결국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런 실적이 뒷받침되고 또 볼만한 기업은 어디예요? 제가 가져온 기업은 하나솔루션이라는 역시나 기업입니다. 하나솔루션. 네, 예. 뭐 너무 유명한 기업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거듭해서 언급을 드리는 건 주가의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아직까지도 열려 있다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고 네. 이 부분에서 근거는 단연 미국 쪽에서 중국산 태양광 모듈이 이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반사수혜가 한국 업체 쪽으로 넘어올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도 공장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중국산 태양광 모듈 제한에 따라서 PQ가 늘어나는 것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미국 내에서 전력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대안을 꼽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뭐 가스 발전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네. 미국 내에서의 이제 가스 발전의 건설에 있어서 조금 병목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대안은 태양광이나 ESS 이런 쪽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도 주가에서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이 뭐 가장 대표적이고요. 정책보다 실적이 뒷받침된다고 하셨는데 하나솔루션만 보면 실적이 뭐 눈에 보이는 건 그렇게 팍팍 아닌데요. 뭐 작년에 적자 났고 그죠? 네. 올해 흑자를 기대하는데 아직까지는 분기 적자인 것 같은데 눈에 이렇게 실적이 확 띄진 않는데? 뭐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좀 깊게 봐야 되는 예. 부분이 25년도 태양광 산업에서 좀 핵심이라고 봐야 되는 것들은 미국 내에서의 산업용이라기보다는 주거용 태양광 발전이나 네.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또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주거용 태양광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한 30% 정도 돼요. 네.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주가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동남아 우회 수출 물량들도 추가적으로 제한이 계속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미국 내에 공장이 있는 하나솔루션과 한국 업체들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생각해서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거죠. 예. 태양광 하나솔루션 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리프테라의 흥행, 리프팅 신흥 강자의 등장인데 리프팅은 이제 미용 시술 종류잖아요. 리프테라는 뭐예요? 뭐 리프테라라고 해가지고 네. 뭐 고강도 집속 초음파 관련된 미용기기 업체인데 네. 흔히 말해서 이제 영어로 HIFU라고 불러요. 아니 미국 기업이에요, 얘는? 아닙니다. 한국, 아스테라시스는 지금 한국에 상장된 지 아스테라시스는 그렇고, 네. 네, 얼마 안 된 기업이고 이 아스테라시스에서 나오고 있는 미용기기 중에 하나인 리프테라가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포커스를 잡았었던 것 같아요. 네. 라인업 중에서 리프테라랑 쿨페이지의 매출액 성장성은 뭐 201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략 뭐 매년 한 50% 이상대의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프팅은 알고 있는데 리프테라가 하니까 오늘 말씀하실 아스테라시스라는 기업의 제품명이군요. 네, 맞습니다. 아스테라시스도 보니까 올해 1월인가요? 신규 상장주인 네. 것 같던데요. 예. 일단 뭐 기존에 요 부분에서 경쟁사로 있었었던 뭐 올리지오나 이런 제품들에 비해서 통증이나 시술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런 리프팅 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통증이 좀 강하고 시술 시간이 비교적 길다라는 부분인 건데 이제 기존의 기술들이 냉매를 이용해가지고 피부를 조금 차갑게 만들어주는 걸로 시술 시간을 단축하려고 했었던 거에 비해서 아스테라시스만의 직접적인 소자 공급을 통해서 쿨링 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시술 시간도 큰 폭으로 단축시키고 통증도 많이 줄였다는 점에서 점유율을 좀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규주였기 때문에 좀 뭐 가격이나 수급이나 이런 거 주의할 점은 없어요? 네. 뭐 오버행 물량이 없지는 않지만 일단 매출 기준으로 봤었을 때 가장 큰 투자 포인트라고 봤었을 때는 일단 미용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매출 중에 소모품 비중이 얼마나 높으냐 이런 그렇죠. 부분인데
이제 아스테라시스의 매출 비중 중에서 소모품이 70%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기 매출보다 소모품 비중이 높으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탄탄한 현금 흐름 확보의 가능성도 대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주가적인 차원에서 눌림목이 많이 있었던 부분도 아니고 충분히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머닝 섹터 종목 전략 신한투자증권 정석현 PB 오늘도 막힘없이 시원하게 관심주들 이야기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